안녕하세요. 대이한 멘토 김정재입니다.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저도 궁금해서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그 이유를 오늘 한번 말씀드릴 거고,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현재 4년 연속 적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좀 두렵죠. 왜냐 이번 3월달 상패 시즌이라고 불렀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상패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, 이 삼성전자 자회사 이 하만의 영향력과 그리고 코아시아 이 삼성전자의 펠립스 기업인 만큼 어떤 모습을 보일지, 주가 상승은 어떤 요인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현재 이 구간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좀 내일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, 이 구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당연히 장대 양봉 나오고 당연히 흐름 좋게 이어나가겠지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, 좀 약간 제가 봤을 땐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제 마지막 거의 끝쯤에 나오니까 그 부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우리가 코아시아 간략하게 알아보자 하면, 이 코아시아는 이 현재 자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폭이었어서 이렇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모회사 같은 경우는 이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큰 폭으로 적자인 폭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안심을 해야 된다. 모회사는 현재 재무로서 큰 문제는 없다. 현재 이 자회사들의 문제성으로 인해 약간 흔들리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 같은 경우들은 이 스마트폰 그리고 뭐 카메라, 이 강한 렌즈 사업을 좀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. 그 다음은 뭐 LED가 높은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가 상승 요인에 있어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코아시아는 이 전 세계 7개국의 이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디자인 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. 이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홍콩 법인을 설립을 했고, 이 보시는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디자인 센터를 설립을 했고, 이 최근에는 인도 펠리스 그리고 SFAL가 이 MOU 체결을 하면서 인도 델리에 이 사무실을 거점 잡아 이 SFAL가 이 삼성 파운드리 향 이 제품 개발 협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흐름만 봐도 오늘 흐름 뭐가 좋았을까요? 한번 간략하게만 볼게요. 저도 정말 사고 싶었는데 이 가온칩스 그리고 뭐 어부부 반도체, 죄송합니다. HBS 등이 있겠죠. 이런 이 반 펠리스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좀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이렇게 나타낸 게 아닐까라고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반도체 펠리스 기업으로서 이 성장성이 굉장히 밝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, 이런 부분 우리가 주가 상승 요인이 됐다 보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게 바로 뭐냐? 바로 이 코아시아가 삼성전자 300조 차량용 반도체 정조준으로 이 반도체 공식 파트너로 좀 공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그리고 이 차량용을 좀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를 좀 중점으로 보는 게 좋겠죠. 그럼 뭐가 있을까요? 바로 이 하만이 있습니다. 이 삼성전자는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자회사 하만이 매출 약 14조를 달성을 했고, 그중 영업이익이 1조를 달성을 했는데, 하만이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, 이 하만은 삼성전자에서 뭐 전장 부품과 그리고 오디오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.8%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현 시점 AI 성장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부흥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, 이번 이 전장 부품 관련해서 1조 원을 달성한 만큼 향후 차계적인 이런 성장성에 있어서 기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는 이유가, 이재용 회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무죄로 인해서 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제 M&A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좀 부응이 되고 있는데, 이 하만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직접 추진한 첫 퍼센트 이 M&A이며, 인수 후에는 처음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지 않았습니다. 당시에 좀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. 이 하만 왜 인수를 했냐? 하지만 추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런 성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왜냐? 이 하만이 더 크게 성장을 할 거면 이 코아시아도 당연히
실적 부분에서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 좀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러면 자회사 한번 엿볼게요. 이 자회사로는 이 코아시아 CM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코아시아 CM 좀 문제가 좀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적자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이번 4분기 실적도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마이너스 대략 200, 300%를 달성한 만큼 이런 부분이 코아시아를 현재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이 코아시아 CM의 매출 비중을 우리가 함께 살짝 보신다면 이 렌즈와 보시는 것처럼 이 CCM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높은데요. 어디냐? 바로 이 삼성 갤럭시 카메라 관련해서 모듈 관련 렌즈와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작년 같은 경우 좀 저조했던 이유가 이 코아시안 매출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온세 올해 2023년 말하는 거죠.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 10년 만에 최저치 보시는 것처럼 최저치를 달성을 하면서 이 굉장히 부진하였고 또 보급형 이 스마트폰 판매량도 이 부진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갖추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 IDC에 따르면 올해는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더욱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뭐냐? 바로 삼성의 갤럭시 S24 첫 AI 휴대폰이 있겠죠.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 갤럭시와 큰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이 삼성 갤럭시 S24 AI 휴대폰은 현재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과 앞으로 이제 휴대폰의 AI 장착은 이 탑재는 물론이겠구나 약간 이런 좀 인식을 좀 심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다시 점차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또 코아시의 CM 같은 경우는 이 당장의 수익성을 좀 바라보기보다는 이 제품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. 왜냐면 이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이 좀 몇몇 기업들은 좀 좋은 실적을 나타내 주지 않고 있는데 그 공시를 좀만 읽어보면 이 제품 원가가 좀 많이 높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많이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현재 코아시아 CM은 이 제품을 좀 더 수익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또 프리미엄 이 스마트폰 수요 확대와 함께 앞으로 좀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 AI 휴대폰으로 시작으로 추후 뭐 자율주행, XR 그리고 로봇 이런 첨단 소음에는 이 렌즈가 굉장히 필수라고 합니다. 왜냐 우리가 이 렌즈를 탑재를 해야 우리가 자율주행 했을 때도 이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로봇도 이 렌즈가 있어야 시야를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현재 이 첨단 사업 군으로 좀 중심으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코아시아도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현재 우리가 차트 흐름을 보자 하면 우리가 차트 흐름, 이 과거를 좀만 볼게요. 과거를 좀만 보자면 좀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는 형태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쵸? 윗꼬리 형태가 좀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좀 악성 물량이 많습니다. 그날 이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면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음봉을 띄우고 이 구간 때도 음봉을 띄우고 그 이유가 뭐냐? 현재 이 코아시아를 좀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좀 좋은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털어내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이 구간 때도 우리가 갭상승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하려는 이런 행보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고 이 구간 때도 이제 급하게 상승을 했지만 다시 물량을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구간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럼 죄송합니다 이거 코아시아 CM이었네요. 잠깐만요.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코아시아 CM이었고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코아시아도 근데 좀 비슷합니다. 왜냐면 적자폭 기업이다 보니까 이때도 갭상승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. 왜냐 시가를 이쪽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. 어느 정도 물량을 던져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이 구간 때도
그리고 이 구간 때도 음봉이 강력한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 차익 실현하려는 이런 물량을 우리가 좀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구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이 구간 때도 이렇게 그림을 이어나갔는데 과연 이 그림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요. 현재 이 구간 보이시죠? 이 7,500원 구간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, 그러기 위해서는 이 121선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. 왜냐? 이 구간과 이 구간대 돌파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동반이 된다면 이 120선 돌파와 함께 이 추가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내줄 가능성은 있지만, 하지만 아까 이 차트의 과거 흔적을 봤을 때는 윗꼬리 형태도 굉장히 많고 어느 정도 이 적자인 기업에서 이 좀 현재 기업이 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강한 음봉이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구간에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 우리가 어디 구간을 봐야 되냐? 1차로는 제가 봤을 때 이 6,700원까지는 볼 것 같아요. 6,700원까지는 좀 열고 지켜볼 것 같고, 그 후에는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진다 하면 6,100원까지 좀 열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이 코아시아 대해서 함께 알아본 대연 멘토 김정재였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